안녕하십니까, 라이카원의 김희덕입니다. 자, 오늘은 제이미 올리버 에세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이미 올리버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유명한 요리사입니다. 영국 출신이고요. 2010년에 그 테드 강연을 찍었을 때가 34세니까 지금은 36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37세나 8세가 되겠죠. 영국에서 유명한 요리사로 이름을 떨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왔고요. 미국으로 건너온 다음에도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요리 쇼라든지 또 음식 관련한 쇼들을 여러 가지를 TV 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을 가장 유명하게 해준 것들 중에 하나가 푸드 레볼루션입니다. 음식을 통한 혁명이라는 건데요. 테드 강연에도 나오는 그 헌팅턴 키친이라는 방송,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좋겠는데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음식의 중요성을 믿고 또 그것을 전파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강연 처음부터 우리들의 현대인의 식습관은 국제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첫째로 이제 시작부터 그 얘기를 하죠. 지금 뭐 40분 만에 몇 명 죽을 거다. 또 그 우리가 식습관으로 더 짧게 산다. 뭐 등등 얘기를 하잖아요. 현대 그 세계 보건 기구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 5, 6년 또는 쉽게는 길게는 10년 정도 더 오래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이미 올리버의 얘기는 또 그것과 반대되니까 조금 충격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과 다릅니다. 미국의 현재 2분의 3의 인구가 비만이고 또 강력범죄보다 그 그래프가 나왔었잖아요. 막대 그래프가 강력범죄들로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는 식습관 질병으로 더 죽는다. 거기 그래프를 잘 보셨습니까? 제일 아래에 하마사이드 살인이 있고 한 4칸 5칸 올라가면은 좀 자살이 있고 그래서 그 쭉쭉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두 가지가 식습관으로 인한 어떤 그 병들, 당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또 심장병이라든지 심근경색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죽는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게 비만은 담배보다 더 심각한 문제고 지금 30억 달러, 30 빌리언이었죠. 죄송합니다. 30 빌리언 달러를 이제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데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 10년 후에는 그게 더 10배 이상 늘 거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반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일단은 이제 도입으로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놓을 것은 이제 식습관을 우리가 더 짧게 산다라는 얘기. 이제 식습관 질병으로 한다면 영어로는 diet related disease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세이 쓰실 때도 그런 거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이제 단락부터는 티핑 포인트라는 모먼트라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티핑 포인트 이제 넘어간다 이거예요. 사물이 있으면은 건드려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티핑 포인트 우리가 이제 임박했다. 이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16 자기들이 그 제이미가 TV 쇼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이제 6년 후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2살에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다 식습관 때문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Third generation without learning how to cook 또는 without learning food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 부자 나라일까요? 또 다른 말로 거기 미국을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미국을 기준으로 봅시다. 미국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부자 나라일까요? 그냥 완전 부자 나라라고 하면은 적절치 않죠. 어떤 수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미 1970년대에 그 GNP가 이제 2만 불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2만 불 이상을 이제 버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넘으면 많은 이제 변화가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습관이 되겠죠. 그러면 미국은 1970년대부터 어떤 이런 덩치 큰 사람들 그런 패스트푸드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점점 살쪄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보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2만 불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달리 말해서 약 40년 전에 2만 불을 넘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하 그러면은 지금부터 20년, 30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똑같은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의 2분의 3이 비만인 나라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이 미국이 70년대에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럼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미국이 고도화 성장을 거치면서 70년대부터 가정 수업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기술 가정이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기술 가정 따로 있었고 또 초등학교 때 요리하는 수업도 있었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학, 과학 또는 영어 이런 인문 수학 과학으로 이제 집중이 되죠.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하더라도 학교를 졸업할 때 최소한 7, 8가지 음식은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 캠프 뭐 학교 수업에서 배우든 또는 뭐 보이스카우트에서 배우든 어쨌든 밥을 만드는 법도 밥을 짓는 법도 배웠고요. 기타 간단한 음식들 한두 가지씩 우리나라 전통 요리 송편 만드는 것도 배웠고요. 음식 만드는 걸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거는 몸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런 것도 배우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예 요리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요리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패스트푸드에 의존하거나 냉동식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패스트푸드나 그 냉동 음식에 의존을 하게 되면 또 냉동 음식도 결국은 패스트푸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밖에 의존할 수 없게 되면 그런 음식들을 만드는 회사들의 책임감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13살인데 160kg짜리 애가 나온다든지 또 4살 때부터 이미 비만인 아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사이에 뭐 4살이 20년 전, 30년 전이라고 해서 운동을 더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식습관 때문에 그렇게 비만이 된다고 뭐 때문에보다는 대다수 이유가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또다시 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그 음식 환경에 대해서 삼각형 피라미드에 대해서 나오죠. 위에 홈이 있고 그다음에 스쿨이 있고 메인 스트리트이 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는 우리가 일반 그 거리나 뭐 외식 문화 뭐 이런 거가 되겠는데요. 외식 문화가 대다수 이제 패스트푸드로 돼 있죠. 패스트푸드가 돼 있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먹는 팝콘도 그렇고 뭐 맥도날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우리가 지금 제일 뭐 일상적으로 시켜 먹는 음식들도 패스트푸드잖아요. 중국 음식도 패스트푸드 일종으로 점점 달라지고 있고 치킨 패스트푸드죠. 대표적인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스쿨 미국에서는 31 밀리언 3,100만 학생들이 매일 2끼씩 1년에 180일씩 먹는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심해요. 우리나라와 다른 거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점심 저녁을 먹는 문화인데 학교에서 고등학교 되면 그렇잖아요. 점심 먹고 저녁도 학교에서 먹고 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 문화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학원들 예를 들어서 노선이 조금 어색하게 걸리면 학원 수업 시작 1시간 전부터 버스를 타야 되는 애들이 있듯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8시까지 학교에 도착하기 위해서 6시 50분, 7시에 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침을 못 먹고 오니까 학교에서 아침을 아예 급식으로 주게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 먹는 급식 또한 패스트푸드 위주로 된다면 그 아이들에게 적절한 그 식습관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패스트푸드가 왜 자꾸 문제냐? 간단합니다. 패스트푸드는 그 튀긴 요리가 많다든지 그리고 또 영양분보다는 계산적인 게 많아요. 통계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덜 건강합니다. 통계학적으로는 또는 영양학적으로는 얼마든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따가 다시 이걸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제이미 올리버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교에는 지금 미국은 이제 뭐 싸움이 날까봐 교내 폭력 때문에 그 식기구를 못 쓰기 때문에 칼포크를 못 쓰기 때문에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러다 보니까 피자, 햄버거가 대다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다라는 게 나오겠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 수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걸 하면서 뒤에 나오는 게 그 초등학생들 꼬마 아이들한테 이건 뭐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2시간이면 이거 해결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이런 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우유 얘기죠. 조금 충격적인 거. 많은 학생들이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우유 안에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그래서 설탕 든 우유를 평생 또는 15년간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번 이제 넘어가서 슈퍼마켓 식품 홍보대사 얘기 나오고 건강 음식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식음료 회사들은 음식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아주 좋은 얘기죠,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도 10가지 이상의 요리를 배우고 졸업을 시키자. 집에서도 요리를 하고 그리고 또 뭐 자기가 얘기하는 게 한 명이 세 명에게 세 명씩 그리고 그 세 명이 또 세 명씩 각각 세 명씩 얘기하면은 25번 하면 전 인류가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배우기 때문에 더 건강해지지 않겠느냐. 그럼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1년에 한 2시간씩 3시간씩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하는 헌팅턴 키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금을 활용해서 해보니까 학교마다 6,5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700만 원 정도 있으면 되더라. 이미 급식이 있는 거에 재료만 좀 더 좋은 걸 쓰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그랬더니 이제 5천 명을 먹여서 자기가 무료 요리 강좌 이런 걸 하면서 식습관을 바꾼 얘기하고 이제 엔젤 여기서는 천사 같은 사람들도 되지만 또 투자가도 됩니다. 이런 투자가 얘기를 하고 또 오바마 영부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이미의 테드 워드 그 자신의 위시를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가 정리됐는데요. 그 여러분들 이거를 2번, 3번 정도 보시고 또 제이미 Food Revolution, 또 Huntington Kitchen 이런 거를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서 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조금 글 쓰는 데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제가 제시해드리는 주제들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Food and beverage companies should be penalized for promoting obesity. 그러면은 식음료 회사들은 비만을 촉진시키는 또는 비만을 퍼뜨린 죄로 것으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2번, processed foods 뭐요? 가공식품들은 학교 식당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3번째는 schools should require nutrition of home economics courses. 그럼 학교는 그 식영양 또는 영양 수업이나 식품 영양학 수업이나 또는 가정 수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이 3가지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잠깐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그 물론 이런 회사들이 강제로 먹이는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이런 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로서는 나와 있는 그 음식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사 먹을 수밖에 없는데 냉동식품이라든지 거기 보면은 뚱뚱한 그 가족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요리를 할 수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배울 시간도 없으니까 그런 거밖에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책임감 있는 이제 회사 윤리적 활동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먹인 죄로 벌을 받고 그러한 이제 페널티로서 비만세를 지불한다든지 또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아주 좋죠. 식음료 회사 음식 교육을 의무화하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급식을 하려면 그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다가 1년에 2번씩 그 교육을 해라. 그 대표가 나와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라라는 얘기를 하면은 뭐 할 만한 거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손해 보는 거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 나온 것 중에 아까 나온 것 중에서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굉장한 어떤 로비 작업을 통해서 학교에서 이제 음식이 나와요. 우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표적인 우유가 대표적인데요. 습관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패스트푸드를 제공하게 되면 학교에서 주는 거니까 이런 거는 건강하고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게 되죠. 우유, 매일 초콜릿 우유, 딸기 우유를 학교에서 미국처럼 이렇게 줘서 먹는다면 이런 거 먹어도 문제가 없어라는 생각이 머리에 들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게 그 비디오에서 설탕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15년간 대학까지 졸업한다면 1년에 22년간 그러니까 뭐 평생 최소한 22년간 또는 평생 먹는다면 50년, 60년간 그런 우유를 먹으면서 건강이 훼손된다는 거니까 그런 게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들 음식 라벨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음식 라벨은 뭐예요? 그런 거였죠. 여러분들 왜 초콜릿이나 이런 거 사면 분명히 이거를 초콜릿 바 하나는 분명히 500, 600 칼로리가 넘을 건데 그렇게 적지 않잖아요. 뭐 초콜릿 같으면 7조각, 8조각, 뭐 24조각 이렇게 놔두고 4조각당 뭐 150 칼로리, 75 칼로리. 이게 마치 전체 훌쩍 보면 전체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화학 물질과 당분의 차이도 있습니다. 화학 물질과 당분의 차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이어트 콜라라든지 이런 데는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인공 감미료를 쓰는데요. 설탕이 없고 지방이 없다고 적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화학 물질이지 설탕이 아니니까. 그러면 몸은 몸대로 나빠지고 그러한 게 몸에 또 남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나빠지고 아이들은 그런 건 또 십몇 년간 학교에서 제공이 되니까 마시니까 그 중독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에 자판기를 두는 대신에 뭐가 돼요? 학교 그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판 수입의 일부를 학교에 떼어주잖아요. 그럼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두는 겁니다.
그러면 콜라에서는 그런 이익을 좀 나누더라도 그러면 학교에서 콜라 사이다에 중독된 애들은 밖에서도 콜라 사이다를 마시니까 뭐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식 회사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된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게 나오죠. 아까 비만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충격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국민 비만 지수가 올라가니까 음식 회사들이 로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가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러주고 뭐 금전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고 국민들의 비만율을 안전한 비만율을 높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72kg쯤 돼요. 예를 들어서 김희덕 173이다. 그럼 김희덕 키에 약 한 뭐 68kg에서 한 72kg 정도가 적절한데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75kg, 80kg쯤 돼도 뭐 고도 비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의사들이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괜찮지 않겠어 하면서 이제 점점 비만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obesity tax 비만세도 같은 얘기죠. 예를 들어서 비만 때문에 당뇨라든지 뭐 이런 심장질환이라든지 이런 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서 약을 십몇 년간 복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의료보험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의료보험은 누가 냅니까? 국민들이 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회사들이 이제 그런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건강을 훼손하는 걸로 돈을 버는 거니까 지불을 하라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여기에 반대를 한다면 강제로 먹이는 게 아닌데 그렇게 돈을 요구하는 게 어딨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processed food should be removed from school meals. 네, 이것도 아주 좋은 얘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 콜라, 사이다 그리고 우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 바나나 우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당의 얘기를 하겠는데요. 영어로 보면 sugar crash라는 게 있습니다. sugar crash는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그 20, 30 설탕을 섭취하고 나면 기분이 확 좋아졌다가 하이퍼 됐다가 나중에 애가 몸이 훅 처진다는 건데요. 피로해진다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우유의 설탕이 그 각 설탕 8개 정도로 들어가요. 그냥 우유 말고 그 바나나 우유, 뭐 딸기 우유, 초콜릿은 좀 더 들어갑니다. 10개인가 12개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런 설탕을 섭취하고 나면 몸에 당이 올라갑니다. 당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이 분배가 되죠. 들어봤죠, 인슐린? 그 인슐린이 분배가 되면 우리 몸에는 항상 항상성을 유지해야 돼요. 호메오스테이시스. 그러면 당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나면 그 당의 수치가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수치가 내려간 뒤에도 인슐린은 몸에 좀 남아 있죠. 그럼 그게 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저혈당인 상태가 돼요. 저혈당인 상태가 되면 일시적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피로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시간에 이걸 먹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점심 먹고 바로 피로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한 2, 30분 동안 뭐 쉬는 동안에 몸은 이제 당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종이 쳤어요. 5교시가 됐어요. 5교시가 되면 그때부터 잠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게 아침 식사도 이런 걸 먹는다 칩시다. 그러면은 아침 식사 먹었어요. 1교시는 괜찮아요. 2교시부터 피로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7교시 수업이 있으면 1교시 괜찮고 2, 3교시 꾸벅꾸벅 졸고 또 점심 먹고 5교시 한 중반부터 꾸벅꾸벅 졸고 그러면 하루에 7교시를 듣는데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이 3교시 정도밖에 없다면 상당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좋고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이러한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거를 먹는 식습관을 기르다 보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프로세스 푸드도 없애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학교 급식들도 뭐 메뉴들이나 뭐 그 안에 나오는 음식 재료들도 공개를 하고 또 거기에 식음료 회사들의 대표들이 와서 세미나도 하자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한 중학교를 방문했는데 가니까 그걸 팔더라고요. 뭐 비타민 워터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비타민 워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나쁜지 아세요? 비타민 워터 안에는 당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타민 워터 안에는 물론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이 들어있죠. 근데 문제는 그 비타민 워터를 마시고 나면 우리가 비타민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당을 분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타민 워터를 마시고 나면 일단 비타민 워터 안에 있던 설탕을 다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 설탕을 분해를 하게 되면 비타민 워터 안에 있던 비타민을 다 쓰고도 모자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비타민 워터는 반대로 우리 몸에 비타민을 주는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비타민을 뺏어가는 음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학교에 많게 되면 학교에서부터 비타민 워터를 마시고
중독이 되면 나중에 뭐 일상에서도 마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안 좋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나쁜 식습관을 학교에서 12년간 13년간 기르게 되는데 그런 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제이미's 키친의 비디오를 보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만 학교에서 그 가공되지 않은 음식들만 먹고 이렇게 음식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평생 더 좋은 식습관으로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낮을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면역력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푸드를 없애고 음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필요 없다라고 뭐 해서도 괜찮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제이미 올리버가 그렇게 주장하던 것 중에 하나죠. Schools should require nutrition or home economics courses. 학교는 그 영양학 수업이나 가정 수업을 의무화 require니까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그게 돼 있죠. 하지만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거를 의무화해서 학생들이 먹는 걸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체육 수업만큼 먹는 거에 대한 수업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체육 수업은 당연히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고3 되면은 체육 안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 이러한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수학, 과학 공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똑똑해져서 나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영양학이라든지 또는 그 가정 수업을 들어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서 나라에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에 동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러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첫째로는 이미 있는 수업들 중에 몇 개를 빼고 그런 영양학 수업이나 가정 수업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뭘 뺄 것인가? 빼지 않을 거면 학생들을 1, 2교시 더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1, 2교시 더 있도록 할 거면은 학교마다 많은 돈이 들죠. 그러면 그러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아까 제이미 올리버 얘기로 돌아가서 제이미 올리버는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6,500달러 그러면 700만 원인데요. 학교에서 7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는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봅시다. 보통 한 학교에 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학년에 지금 뭐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 학교에 1,500명이잖아요. 1,500명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700만 원 같으면 나눠보면 한 사람당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뭐 돈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나누어서 지불하라? 그러면 문제가 없죠. 예를 들어서 700만 원 나누기 하면 뭐 겨우 460원, 4천 뭐 460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낼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식습관을 좋게 하고 학생들을 건강하게 하자 가능한 얘기죠. 그런 거를 에세이를 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은 여기서 나왔던 tipping point moment라든지 또 그 뭐 diet related disease라든지 또 이런 좋은 단어들을 인용을 하셔야 됩니다. 통합형 글쓰기 한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단어들 중간중간에 들으셔서 활용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끝에 나왔던 제이미의 그 My wish is 뭐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인용하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과제는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 주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350단어 이상, 4문단 이상의 글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제이미 올리버의 강연을 인용을 하셔서 글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리고 테드 강연 반드시 한두 번 더 보시고 그리고 또 유튜브나 이런 여러 방송 채널에서 제이미 올리버의 방송들 푸드 레볼루션이라든지 헌팅턴 스케치라든지 이런 방송들을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그런 비디오니까요. 잘 보시고 일상생활에도 그리고 또 영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에세이를 열심히 작성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